물의 국경선. 세계의 물이 점점 빨리 돌고 있다. 담수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열대와 아열대의 물이 마르고 있다. 남반구의 물이 북반구를 향해 속수무책 빨려 들어가고 마지막 빗방울을 본 것이 언제였을까?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북쪽으로 물을 찾아 이동하는 난민들. 국경에 줄을 서서 고무호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경은 얼음처럼 단단하다.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고 마른 돌멩이들만 울퉁불퉁한 기념비처럼 쌓여 있다. 아주 멀리서 빙하가 속수무책 무너져 내리고 세계의 물이 더 빨리 돌기 시작하고 담수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다. 물풀 한계선처럼, 수목 한계선처럼 지도 위에는 매일 새로운 물의 국경선이 그어진다. 안녕하세요. 시인 나희덕입니다. 저는 1989년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9권의 시집을 비롯해서 시와 예술에 대한 비평적인 글쓰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를 흔히 1인칭의 주관적인 발화 방식으로 여기지만 시란 타자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깊이 공감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몸과 언어에 실어내는 2인칭의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고 말을 건네는 그런 대화적 행위인 셈이죠. 그렇게 타자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가 좀 무거워지고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면한 어떤 현실의 어둠을 외면하고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재현하는 일이 시인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서 낭독해드린 물의 국경선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물의 국경선은 잘 사는 북반구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반구의 사람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 또 엄청난 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다룬 시입니다. 국가와 국가를 가르는 국경선도 있지만 담수 한계선이 점점 북상하면서 새로운 양태의 국경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시장 노트에 가능주의자라는 5글자를 써둔 적이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갖 불가능성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야말로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고 또 살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더군요.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은 살만하다고 말하는 그런 단순한 낙관주의자가 아니고요.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말이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 읽는 걸 좋아했고 습작도 열심히 한 편이었어요. 또 대학에서도 국문학 전공하면서 문학회 활동을 했고요. 그저 시를 쓸 때 그 몰입하는 즐거움이 좋았고 제 자신이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졸업 후에 고등학교 교사하면서 혼자 자취방에서 시를 쓰다 보니까 외롭고 막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썼던 원고들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투고를 했는데 덜컥 당선이 된 거죠. 23살에 시인의 삶이 뭔지 깊이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냥 시인이 됐고요. 그저 계속 시를 쓰기 위한 조건이나 동력을 얻고 싶어서
시인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청소년기에 좀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고 또 입시 체제로 막 그 긴장되어 있는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교실을 나와서 학교 주변을 몇 시간이고 쏘다녔거든요. 길에서 식물, 동물, 곤충, 뭐 돌멩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그게 바로 이제 저한테는 문학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나 기억들이 시를 쓸 때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과학과 관련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시적인 착상을 얻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실 시와 생물학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물체의 원리나 구조, 또 관계와 공생, 또 긴 시간 속에서의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시와 생물학이 또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시인은 어떤 감정이나 사유도 감각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게 만들고 또 시각뿐 아니라 청각, 호각, 미각, 촉각 이런 온몸의 감각을 결합해서 어떤 살아있는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팬데믹 시대를 건너오는 동안 제가 길에서 만난 삶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도 저에게는 피나 땀이나 눈물 같은 어떤 체액의 형태로 전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인의 역할은 비탈에 서 있는 나무처럼 가장 외롭고 가난하고 위태로운 존재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말을 받아 적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랑스어 시선집이 나왔을 때 그 출판사, 슈엔 출판사인데 그 슈엔에서 주최하는 나무 그늘 아래 낭독회라는 그 페스티벌에 주빈국 대표로 초청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알프스 가까운 산골에 그 수십 개의 천막을 치고 거기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정말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출판사 관계자들이나 독자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가장 많은 해외 독자들을 만난 기회였던 것 같고요. 낭독회나 작가와의 대화도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제가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시집 가능주의자를 낸 후에는 아마도 당분간 산문 작업들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중에서도 시적인 긴장이나 리듬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들을 계속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